있는데 그 이효도를 하나의 영토로 보고 있는 그 어떤 우리들이 이효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 이효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 이효도 해양과학기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앞으로 이효도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얘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효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효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실은 정확한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이 써놨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민담, 전설, 민요 이런 데 곳곳에서 이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선시대 때는 확실히 이효도에 대한 생각이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려시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저 멀리 탐나까지 올라갈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효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이 전설로서의 이효도 또는 신화로서의 이효도가 아니라 지금 이효도 해양과학기지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럼 거기는 어떻게 발견했나 하는 얘기를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거 앞에 거 치울 수 없네. 자,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효도는 크게 세 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맨 처음 발견한 것은 1901년에 영국이 발견했습니다. 영국 배가 거기 부딪히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그 이효도를 인공섬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한국 사람들이 그 이효도 자리를 파랑도라고 불렀는데 파랑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효도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그럼 영국은 어떻게 해서 그 이효도를 알게 됐는가? 자, 이효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배가 저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배는 소코트라호라고 하는 6,000톤짜리 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거 이전에는 다 나무로 만든 배가 있었고 그리고 돛대를 달고 있었지만 지금 이 배는 전기로 가는 배고요. 전기로 엔진을 돌리면서 가고 철로 새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아주 신형 수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배가 인도에서 호주로 갔다가 다시 또 중국으로 올라갔다가 하면서 아시아를 누비고 있던 그런 배입니다. 이 배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게 아시아 지역의 바다인데요. 태평양 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일본 요코하마가 맨 끝에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배가 상해로 갑니다. 그리고 이 상해로 갔다가 다시 홍콩으로 갔던 게 싱가포르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인도까지 가고 하면서 이 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일본에서 상해로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쪽이죠. 요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요 사고는 요 지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는 그 사고가 났다는 그 소식을 접수를 해가지고 영국 해군이 자기네 측량선을 띄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워터위치호라고 하는 측량선인데 이 배가 홍콩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상해로 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어디서 소코트라호가 부딪혔을까? 암초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암초를 찾냐면 이 지역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이 영국 배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전한 항해를 하려면 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해도에는 피해가야 할 암초들이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암초가 정확히 표시가 안 된 데가 있어서 자꾸만 배가 부딪힌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다니는 배들이 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 측량선에 나서서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그 영국 사람들이 전부 운영하는 배지만 이게 영국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전부 아시아에만 이 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 배가 1901년 7월 28일에 북위 32도 9분, 동경 125도 9분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배가 갖고 있던 항해 일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영국 가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항해 일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바로 이오도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정확히 그 주위를 측량한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터위치호라고 하는 배가 이오도의 위치를 가장 정확히 측량을 한 첫 번째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측량한 이 위치를 자기들 해도에다가 그리고요. 전 세계 떠도는 그 상선들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이 지점은 위험하니까 피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코트라 암초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름이 붙게 됩니다. 여기는 소코트라 락이다. 근데 그 소코트라 락이라고 하는 걸 측량하고 해도에 기재한 것은 영국이 사실은 이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해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곳은 영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 지역하고 관심이 좀 없었고요. 이렇게 해도에 기재를 하니까 나중에 일본 해군도 이걸 받아서 자기네 해도에다가 또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일대를 이제 돌아다니는 모든 배들이 이걸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오도라고 부르는 이 암초, 즉 영어로 소코트라락이라고 해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코트라락은 우리가 볼 때 영국이 이 시기를 지배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영토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피해 다녀야 할 암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은 그럼 어땠을까요? 일본은요, 해도에 표시하기는 했지만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필요에 따라서 이 지역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1937년쯤 오게 되면 나가사키하고 상해 사이에 전화 케이블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해저 케이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해저 케이블은요, 요즘도 많이 깔려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도요, 거의 다 해저 케이블로 국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무선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90% 이상 모든 인터넷은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저 케이블이 인터넷을 위한 게 제일 크지만 처음에는 모르스 부호 따단딴딴 하는 거를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랬다가 1930년대로 오게 되면 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 간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전화 케이블을 까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코트라락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 배는 일본에서 그런 해저 케이블을 까는 전문 배입니다. 이 배가 나서가지고 일본 나가사키하고 상해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깔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도 중간에 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그 해저선 까는 주식회사 그 백년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일본에 여기 큐슈가 있어요. 큐슈의 나가사키라는 데서부터 앞에 5도 10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어떻게 까는 게 좋은가를 자기네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주도로 깔고요. 제주도를 거쳐서 상해까지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 소코트라락이라고 일본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중계기지로 여기를 쓰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 중계기지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바다 밑에 한 4m, 5m만 들어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 10m 이상 되는 그 케이즌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요 나가사키에서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다가 가라앉혀서 3층짜리 등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3층짜리 등대 같은 거를 갖다가 세우겠다 했습니다. 저거 만약에 세웠으면 요즘 한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못 만들었겠죠. 거꾸로 일본의 해양과학기지가 아마 됐었을 겁니다. 이 계획이 3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38년에 결정이 되고 39년에 막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41년에 와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는 바람에 여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채로 그냥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일본이 패전을 했죠. 패전하고 나서는 모든 식민지도 반환하고 영토도 원래 영토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 소코트라락을 자기네가 인공섬으로 만들겠다 했던 계획과 해저 케이블 공사는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가 열심히 찾으러 다닐 때도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은 세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 첫 번째는 이승만 정부 때, 두 번째는 박정희 정부 때, 세 번째는 1984년에 KBS와 제주대학교 해양대학 교수들 팀이 탐사했던 얘기죠. 먼저 1951년 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51년 이승만 정권 때 요건 1947년에 동아일보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 여기 파랑도라는 게 있다. 어디냐? 제주도 남쪽에 가면 한참 내려가면 파랑도가 있는데 이 파랑도를 일본 놈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일본 안에다가 그 바다 영역을 그을 때 자기네 안으로 넣으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방이 되면서 이제 독립국가가 될 한국이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51년이 되면 미군정이 이제 끝나고 미군이 돌아가는 때인데, 이때 일본의 영역을 확정을 합니다. 영역 확정할 때 한국 영토하고 일본 영토가 어디가 경계선인가 하는 걸 정리하는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이 평화조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파랑도라고 하는 게 남쪽에 있으니 이걸 한국 영토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미국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 국무부는 이런 요구를 거절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도, 또 하나도 있었습니다. 대마도도 한국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주도 남쪽에 파랑도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 영토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미국에다 요구를 했는데, 미국은 그때 일본이 로비를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독도 이름 언급하는 걸 빼버립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일본 거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파랑도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 그러면 근거 자료를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도 말만 파랑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조사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파랑도 얘기가 언급이 되지 않은 채로 무시되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게 1951년 8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9월 달에, 그 다음 달에 무시가 되니까 아예 한국 정부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해군 군함을 내보내가지고요. 조사의 중심은 그때 그러니까 한국 산악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파랑도 학술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갔냐면 문교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나가면서 문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학교 지리부도 표기 확인 사항이다. 이거 지리부도에 제대로 표시하려면 확인해야 된다. 국방부는 국방상 우리 국토 해역을 확인하려고 한다. 즉 이게 한국 영토인지 아닌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 남방 91마일 해상에 있다는 무인도를 찾는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배가, 그러니까 한국 해군 함정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해군 함정을 꺼내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고 갔던 해도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쓰던 해도,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 해군이 만든 걸 들고 갔으니까 거기에 표시된 건 당연히 소코트라락이겠죠. 그렇죠? 근데 소코트라락을 못 찾고 헤맸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주도 사람들한테서 이어도가 뭐냐 조사해 봤더니 그 섬에 가면 숲이 우거져 있고 연못도 있고 사람도 살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을 찾자고 했으니 당연히 실패를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선 실패했다고 돌아왔습니다. 8월 달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월에 가면 이승만 정권이 평화선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 보면 이렇게 일본과의 사이에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이 대마도는 일본 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줄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줄을 그을 때 독도는 한국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독도 울릉도.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와서 맨 끝에는 어디냐? 이 바로 위가 이어도입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금을 걷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걸 비록 찾지 못했지만 파랑도가 바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파랑도까지가 우리가 관할해야 되는 영역이다 하는 생각을 이 지도에다가 평화선을 그으면서 표현했던 거죠. 자, 그래서 1951년 이승만 정권 때 이미 파랑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소코트라락을 관심을 갖고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코트라락 위치하고 평화선 남쪽 하한선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1973년에 오면 한국대학 이사장 한간섭이라는 사람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서라는 걸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제주도 밑에 가면 파랑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서라고 하는 건 섬보다 좀 더 작은 게 서죠. 그 아주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게 하파랑 상파랑이 있다. 이분은 자기 상상력을 동원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상파랑 하파랑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개발하려고 하니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걸 제주도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제주도는 그 당시 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다 신청을 했고요. 국토교통부는 그 당시에 수로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산하기구죠. 산하기구에다가 확인해봐라 하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주지방해운국장이 수로국에 보고한 공문을 보면 이 신청자 한관섭은 설립 당시에 이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직업이 없고 연락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걸 무시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는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이걸 정확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수로국이 배를 내가지고 조사팀을 꾸려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도 거기 같이 타고 가고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가서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자기는 못 찾겠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나온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청준이 쓴 이어도라고 하는 소설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랑도라고 하는 걸 찾아서 가는 걸로 했는데 이청준은 제주도에 와서 아마 제주도 신화 얘기를 듣고 제주도 전설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이거는 이어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어도 얘기를 썼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해군 함정이 조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그대로 해방 후의 얘기들이 겹쳐서 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가면 그 박정희 정권 때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다. 외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파랑초라고 하는 거를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일양초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세요? 지금 해양과학기지가 이호도에만 서 있나요? 아니죠. 한 군데 더 서 있습니다. 일양초라고 부르는 그게 오늘날 가고도라고 부르는 가고 이제 초죠. 가고도 위에 해양과학기지가 서 있는데 옛날에 저 일본식으로 일양초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어디였냐면 이게 바다 멀리에 외롭게 떠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이게 수면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이것도 우리 한국 영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런 국제법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확정되거든요.
그전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몰랐지만 그런 국제법에 의하면 수면 밑에 있는 암초는 영유권이 우리 그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시설을 설치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1977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 내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 주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4년이 되면 다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KBS에서 1951년에 한국산악회가 조사를 나갔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시 하면서 KBS가 조사단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단에 이번에는 정식으로 과학자들을 함께 가면 좋겠다 해서 제주대학교 해양대학 교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해양대학 교수들 사이에는 무슨 해류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지질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요 그때 이제 원양 선장 뭐 이런 거 오래 했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두 나서서 같이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이제 제대로 찾아서 들고 간 거죠. 그래서 2번을 갔는데 3월 달하고 5월 달 갔는데 2번째 가서는 성공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KBS 팀이 갔으니까 그 한 달 거의 영상 촬영팀이 가서 다 찍은 걸 갖고 와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랑도 탐사팀을 만들어서 이 84년도에 또 띄우게 됩니다. 이게 4월 6일에서 9일까지 갔다 오는데 이 팀도 성공을 했습니다. 탐사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갖고 있던 그 기록 장비 모두 그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거의 기사를 건지지 못했는데 다만 그때 같이 갔던 그 한국일보 기자들이 한국일보에 기사를 쓰고요. 이때는 자기들이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오도 발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이오도 얘기는 이렇게 한국일보에 실렸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한 게 전설의 섬 이오도가 수중에 있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고 나서 제주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야 드디어 이오도가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향토사학자들, 그러니까 역사 연구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는 이오도 아니야. 이오도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어딘가에 아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 숲도 우거지고 그리고 호수도 좋고 한 그런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오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저기가 이오도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막 갈려서 논란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정부는 그 뒤에 그러고는 3년 뒤에는 해양수산부가 이제 직접 나갑니다. 수로국이 다시 나가 그 위치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등부표를 설치합니다. 그럼 부표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이런 게 부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둥둥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곳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항로 표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조그맣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태풍만 오면 없어져요.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새로 갖다 놓고 새로 갖다 놓다가 나중에는 이거 대신에 완전히 이제 좀 더 잘 안 움직이는 걸로 자꾸 바꿉니다. 이런 지금 파랑 부위라고 하는 걸로도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래 놓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에 관측 장비가 달려 있는 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자, 요 위치가 중요하고 요 위치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1990년대 오게 되면 여기에 해양 관측 타워를 설치하자고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양연구소에서 이거를 제시를 하니까 이어도 해양 기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1993년에 확정됩니다.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이어도 그러니까 소코트라락 위에다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짓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정부가 생각해보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 자기네가 못 짓고 어떻게 했냐면 삼성에다가 얘기해서 좀 지으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가 처음에 됐습니다. 그래갖고 짓기로 했고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자기네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95년에 와갖고 이건희 회장이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 것들이 자꾸 문제가 돼서 비판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건 이렇게 끼게 되면 이거 복잡해진다. 그래서 아예 정부가 자기네가 이제 그 짓는 걸로 그 국비를 들여서 짓는 걸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해양연구소가 이어받아서 이걸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노무현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 정부 예산을 세워서 이걸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바로 이 화면은 완공된 장면이죠. 자,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심재설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재설 박사는 이걸 처음 기획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짓는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여러 번 이제 넘으면서 이걸 완성시킨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심재설 선생님 걸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양과학기지는 지금 보면 제주도 남쪽이기도 하지만 그 중국과 일본과 한국 요 제주도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지금 그 영국이 만든 최근의 해도입니다. 영국 해도를 보면 여기에 두 개가 써 있습니다. 해도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옛날처럼 소코트라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밑에 브레이크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뭐 그런 걸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소코트라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옆에다가 새로 하나 붙었습니다. 이어도 오션 리서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 자리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 자리가 그 소코트라락이라고 하는 원래 100년 전부터 사용하던 이름의 암초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는 한국이 세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여기 있다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그 이어도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탐사하면서 한국인들은 이 이어도를 열심히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수면 위에 떠 있는 섬이 아니라 수면에서부터 몇 미터 밑에 들어가 있는 섬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해양과학기지가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호도는 우리가 영토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호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 안에 있는 어떤 그 해양과학기지만 의미를 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1990년대 우리가 처음 짓겠다고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거기다가 공사를 하던 1990년대만 해도요,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짓나 보다. 사실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중국은 이런 데 관심이 별로 크게 안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완공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완공해서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그때부터 중국은 거기다가 막 군함도 보내고 여러 뭐 시민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중국 건데 일본 한국이 채 같다 뭐 여러 가지 시끄럽게 불기 시작한 건 2002년 이후입니다. 우리가 완공시켰을 때 재밌는 일화 하나는 해양과학기지를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지으니까 그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름 붙이는 것을 논의한 게 지명위원회입니다. 한국의 이제 한국 지명위원회에서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그냥 소코트라락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파랑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호도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이후는 그래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붙이는 순간 제주도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던 하나의 이상향, 파라다이스로서의 이호도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암초로서의 소코트라락이 만난 거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이 합쳐진 게 좋은지 아니면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이상향은 이상향대로 두고 요 소코트라락을 우리대로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호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대립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는 이 제주도민들이 이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이호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시민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뭘 하자고 했냐면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호도의 날을 제정하자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의회에 이걸 하자는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호도에 지번을 부여해서 아예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호도 축제도 열고 그러고 나서 이호도의 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고 그게 이제 제주도 의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외무부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중국하고 대립이 심해지니까 하지 마라 하면서 위에서 지침이 막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도의회가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안 했어요. 그런 채로 지금 몇 번을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요즘은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호도의 날을 제정하고 이호도 지번도 부여하고 이호도 축제를 열까요? 그럼 이호도 축제에서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근데 이제 돌아와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단 그 자리에 지금은 세우라 그래도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대립이 심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중국이나 일본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시기에 거기다가 해양과학 기지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해양과학 기지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해양과학 기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 건설된 거 다 아시죠? 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2007년, 8년, 9년 그때 한참 있었는데 그때 국방부가 신문에 막 광고까지 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이호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호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해군은 이호도 함대를 건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호도를 하나의 섬으로 보고 영토로 확정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막 군대가 나서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도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해양과학기지 다 건설돼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호도 함대가 건설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다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하나만. 첫 번째, 이호도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이 고된 삶을 넘어서서 가고 싶었던 이상향입니다. 파라다이스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 혹시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호도라고 하는 하나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고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호도에서 관심을 갖는 게 영토로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바다에 나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독도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는 그런 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이호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바다를 사랑해서 그리고 섬을 좋아해서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섬 붙어 있는 그 섬이니까 우리가 거기를 가보자. 제주도 남쪽에 있는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거기는 영토고 왜냐하면 그 밑에 가면 지하 자원이 많고 지하 자원이 우리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호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각종 그 측정 기기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해류를 조사하고 바람도 조사하고 파도 치는 것도 조사하고 해양 생물도 조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가 조사한 그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와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자기네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호도 해양과학기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모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학자들은 물론이고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 있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논문에 전부 이호도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한 10년, 20년 쌓이면 이호도라고 하는 곳이 그 한국권이 아니냐 뭐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거기는 이호도야. 소코트라락이라고 더 이상 안 부르고 이호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호도 해양과학기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시민사회 교류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기를 중국이 막 반발하는 것도 거길 영토로 본다 하는 것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해양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동아시아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가능한 그런 국가들의 민간인들이 모여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국제학술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처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요. 오히려 이호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시민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호도라고 하는 이름이 요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의 국제교류의 심볼이 되도록 그래서 이호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그리고 제가 너무 얼른 뛰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잠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